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는 조금 따뜻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는 꽤나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애플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애플이 매수 리포트가 나온 그 이후 3일 연속 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MS를 제치고 시총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상승은 매수 리포트였지만 그런데 어제 상승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 있죠. 요 친구의 사전 판매 호조 소식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비전 프로는 이제 시작이고 높은 가격과 낮은 수요로 인해 모멘텀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애플의 주가 방향은 아이폰 판매량 이슈로 인해 지난번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올해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이 아이폰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 녀석이 얼마나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올해 애플의 주가는 결국 아이폰에 달렸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연일 중국이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중국이랑 커플링 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도 힘이 빠지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또 미국 증시, 아니 중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왼쪽 이종 주가 그냥 한 개 주식의 차트가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시 지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양책을 안 꺼낸다는 게 조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이 공개가 되었는데 기대와 달리 또다시 동결이 되었다. 이런 소식에 중국장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시각이랑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야 이만하면은 부양책 꺼내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또 확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겠죠. 다만 이렇게 떨어지다가 언젠간 바닥을 칠 겁니다. 그때가 진짜로 거의 한 몇 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 3월에 내린다. 지금쯤에는 3월 금리 인하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이 3월부터 총 4번이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한번 패드워치를 보도록 할까요? 3월달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봤더니 동결이 54%, 한 번 인하가 44%로 예전에 무려 80%까지 갔던 게 44% 반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아마도 금리 3월에 내릴 것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예상한 사람이 작년에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연착륙을 예상해서 잘 맞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인플레도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리 인하도 3월에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는 변동이 클 수 있다며 중국 증시로 해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 증시 분명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될 때쯤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가 지금 일본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이 뜨거운 걸 보고 놀랄 것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중국 증시 언젠가는 올 때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라 건들긴 힘들지만 시가 아무리 늦어봐야 한 봄이나 여름쯤 그때쯤에는 경기 부양책 꺼내겠죠. 그리고 그때 몇 년 만에 오는 기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올 여름쯤 되면은 투자할 때가 많네요. 2차전지도 다시 봐야 되고 중국 증시 그쪽 관련주도 다시 봐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반도체 봐야겠지만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슬금슬금 하락 중. 어느덧 코인이 5,500만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후 뉴스의 파라라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은 다르지만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 이러한 뷰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은 RSI 장기 주간 기준으로 현재가 과매수라며
이때는 무조건 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마도 2월까지는 계속 약세가 나타날 것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데 3월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감기라는 이슈가 이제 곧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주지 않을까? 어차피 ETF 승인되었으니까 사람들의 돈도 한 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깔렸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 1억 가니 많이 요런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돼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거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학인데, 올 초에 그거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1월 달에 코스피가 하락하면 그 해는 글러먹었다는 데이터. 실제로 그런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3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1월 달이 하락하면 연중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확률이 66%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1월 23일, 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1월이었습니다. 2600 라인. 단 며칠 만에 여기까지 가려면은 뭐 답이 없겠죠.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은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3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1월이 하락하면은 연중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확률이 무려 6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한번 내보면은 1월이 만약에 상승했을 때 그때 1년 수익률은 평균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도 대부분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1월 달이 하락했다면은 평균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지금 이대로라면은 1년 수익률이 좀 깜깜하다, 데이터만 봤을 때는 박스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은 1.6% 정도 한 달 사이에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연히 1월 효과가 있습니다. 1월이 좋으면 나머지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고, 게다가 올해는 대선이 있죠. 항상 이때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대선이 있는 해에 1월 달에 오르는 조합이 나타났다면 무려 100% 확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해 수익률은 플러스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뭐 안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나라까지는 안 간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아시다시피 박스피만 되어도 그 사이사이에는 분명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온디바이스 AI 6G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박스피만 되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공부할 테니까 증시가 나랑만 안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 올해 100% 오른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도 그럴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 수출과 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히토류 관련주와 페라이트 관련주 주가 급등 엔딩이 나왔겠죠.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삼화전자, 삼화전기, 유니온 머티리얼, AG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동국 RNS, 세토피아 등도 관련주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윗꼬리 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이런 친구들은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는 친구들입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오늘은 증시가 뭐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쭉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증시도 어제처럼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화전자 상한가를 갖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앞으로 히토류 관련주, 유가 관련주, 식량 관련주, 전쟁 관련주 등등 그런 친구들을 볼 때는 무조건 증시의 방향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단통법, 이통사 마케팅 증가일까? 전일 정부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통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통신사들은 당연히 출혈 경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좀 나빠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말 시장의 경쟁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5G 보급률도 7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통신 3사보다 알뜰폰 가입자로 이탈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신사들의 경쟁이 펼쳐질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통신 3사보다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출혈 경쟁을 더해서 다시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아마도 경쟁이 펼쳐질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본다고 하고, 게다가 상황도 예전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도입되기 직전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5의 출고가는 86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기를 막 공짜로 팔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려 기계값이 200만원 육박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케팅 기술도 많이 또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 마케팅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마케팅만 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지금 봤을 때 통신사들의 수익이 나빠지진 않을 것,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영화관 또 봄. 코로나와 OTT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던 영화관이 그래도 서울의 봄을 등에 업고 기지개를 폈다고 합니다. BC카드에 따르면 작년 12월 영화관 매출은 전월 대비 무려 127%나 상승했고 문화업종 매출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거겠죠. 11월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 12월에만 무려 890만 명을 동원하고 관객수 1000만을 넘으며 영화관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OTT로 영화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화제성이 매우 높은 영화, 방금 봤던 서울의 봄이라거나 혹시나 아이언맨 관련 영화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저 당장 달려가서 볼 것 같거든요. 그러한 영화들은 아직까지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영화 제작사들도 고민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결국은 영화표 가격 그런 것도 좀 문제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화의 재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의무휴업 폐지 효과는 어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단통법 폐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폐지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개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형마트는 여전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모습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평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 단일 점포 기준으로 매출이 4% 정도나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전체적인 큰 매출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마트 어제 이어 오늘 또 조금 오르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H&M 유찰이 호재라고. 할인그룹이 H&M을 인수하는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오히려 H&M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은 할인그룹 컨소시엄의 H&M 인수 1차 협상 기한을 2주나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H&M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펜옷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는데 혹시나 유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펜오션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인수협상이 미뤄지는 사이에 홍해 사태로 물류 대란이 커지고 있으며 머스크와 하팡 로이드가 해운 동맹을 결성하는 등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H&M을 인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컬리, 아임 흑자예요. 마켓컬리가 설립 9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에비타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년이랑 비교하면 100억가량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게 매우 큰 포인트라고 합니다. 흑자를 낸 이유가 뭔가 직접 물류비를 개선한 효과가 컸으며 물류 운영 안정화와 최적화를 이뤄 주문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하반기로 갈수록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전년비 35%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컬리는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 가격 올해 10% 오른다. 연준의 초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연준을 비롯해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고조되며 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UBS는 금 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2,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아마도 올 연말엔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오르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1년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금 앞으로 한 10%도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JYP가 JYP 주식을 50억이나 매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역시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YG에서 양현석이 200억을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들어 엔터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칼레다 보니까 무서운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데 대주주 매수는 당연히 큰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 길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열린 마음으로 혹시나 지금이 기회일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PSP 반도체 대세 상승 날 빼지 마라. 자, 누가 뭐래도 반도체는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HPSP에 대해서 업황 회복 플러스 신규 장비 공급에 따른 성장이 뚜렷하다고 목표 주가 5.8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가 6월 이후에는 신공장 생산량 증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려 2배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25년부터는 실적이 온전하게 반영되기 시작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급격한 성장이 HPSP는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자, 이 이벤트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 기대감이 나오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실무진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달 초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부 기조상 새 원전 계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9년 만에 신규 원전 계획이다 보니까 분명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단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원전주를 잠시 관종에는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2월 초 원전주 주가가 상승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의료 AI 오랜만에 여러 소식이. 오늘 의료 AI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일단 루닛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등에 참여를 했었는데 30여 곳으로부터 인수, 투자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탐이 나는 회사라는 거겠죠. 또한 뷰노는 중동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라펠스 2024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 AI는 대부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흑자를 써낸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러저러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출산하면 돈을 얼마 주나요? 저출산 관련 지원들이 계획되고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며 체감이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0세부터 7살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총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 둘째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살까지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는데 0세는 월 100만 원, 그리고 1살은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씩 7살까지 지급되며, 참고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복지로 해서 급여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대상이시라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 노리는 불법 사채 횡행. 최근 청년층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을 거의 매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청년층, 안 그래도 힘든 청년층을 겨냥한 불법 사채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불법 사채로 빠져든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주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사실 포털에서 대출만 검색해도 상위 노출되는 광고들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사채를 알선한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금융 환경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을 빌리면 지인과 가족 등 연락처를 받아 협박을 하게 되고 부당 이자를 갈취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불법 사채 쪽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